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게 주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현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택하여서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깊은 나무 부러움이 하나님 아버지 크게 창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옵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교수님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깊은 나무 부러움을 하나님 아버지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새롭게 해주셨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세계 최대의 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강의를 할 적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초청 연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서진호 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서진호 박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진호 박사님은 학사는 서울대학교 학공과, 석사는 카이스트에서 하셨고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칼텍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박사를 하시고선 그 퍼듀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이제 서울대로 오셔서 그동안 일하시다가 정년하셨는데 그동안 한 일이 꽤 많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이 과학 분야에서 정말로 중국 같은 그런 설계를 하려면 우리 서진호 교수님 같은 분이 장관을 하시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했는데 아쉽게도 좀 했는데 일단 서울대학교 연구처장님을 하셨습니다. 재직은요. 그리고 간단한 일들은 또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끝나면 쏴드리고 정년하고 나서도 그 여러분이 잘 아는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SPC라고 합니다. 그 주식회사를 거기 연구소가 서울대학교 안에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정년하고서 거기서 연구소장을 꼭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하셔서 빵 만들어에 들어가는 그 효모에 관련된 것을 업적을 많이 만드셔놓고 있으십니다. 또 제자들도 많이 만들어서 하여튼 여기저기 교수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로서는 엄청나게 존경스럽고 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작은 모임에 와서 말씀해달라기가 상당히 그 쑥스러운데 서슴지 않고 좀 승낙을 해주셔서 그거를 우리 모임에 그래도 이렇게 연세대학교 부총장 하는 급으로 지금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식품산업의 게임 체인저 정밀 발효에 대한 거를 한 40분 동안 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좀 집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큰 박수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편하게 앉아서 사실 그 박건희 선장님하고 인연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박사 과정 중에 그때 미국에 계실 때
논문에 그 라스네기 파악이라는 그 라스네기 보고서 그때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그 인연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초청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이 강연하기 전에 또 이 축복받은 강연은 처음 있습니다. 오늘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좀 나중에 의문 사항이 계시면 여기 이메일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굉장히 좀 거창하게 잡긴 했는데 그냥 뭐 이런 내용보다도 아까 이제 박근혜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제가 지내온 내용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정년을 하고 나서 이제 쭉 다시 한번 제 지내온 그 과정 쭉 보면서 제 어떤 인생 전체를 저는 이제 저 나름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짬뽕 인생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공으로 보면은 이 화공을 했다가 박사과정에서 이제 화공과 생물공학과 분야를 했고 또 이제 한국 귀국하면서 이제 다시 식품공학 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됐고요. 전공 부분 이제 변했고 또 이제 그냥 교수로서 있으면서 또 연구 행정 관련도 했고 아까 연구처장이라든가 그 학술진흥재단에 또 사무총장 또 그 과학재단에 그때 이사장도 이제 잠시 제가 연구 행정과 또 교수와 또 그런 또 이 짬뽕이 있었고 그냥 또 교수로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교수 끝나고 난 뒤에 그 SPC라고 하는 빵 회사죠. 빵 회사 이제 연구소장도 제가 또 2년 이상 하면서 또 이제 기업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내용 또 경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요즘 좋게 말하면 이제 융합인데 제 스스로 이제 그런 짬뽕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공학하고 항상 보면 이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의 이제 차이를 참 물어보는 경우 참 많았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도 그 학생들 질문이 저 과학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공학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식의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만 하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용해서 지식을 만드는 학문이고 공학은 거꾸로 지식을 사용해서 돈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된 이 구분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공학을 하면서 좀 뭔가 이 실제 도움이 되는 일들, 아까 비록 이 산업체에서 필요한 학문 그 분야들, 기술들 그런 분야에서 제가 좀 적지 않은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박근혜 선생님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파일 그쪽에서 받아서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프리시전 퍼멘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생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 화학공학자가 왜 미생물이냐? 이건 이제 생물학자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화공하는 부분 전공이 미생물하고 이제 연관됐는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 마이크로 오그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 작을 미자를 써서 작은 생물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을 미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생물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마이크로 이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소위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통해서 볼 수 있는 생물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마이크로 오그니즘이라고 이렇게 영어를 쓰는데 하여튼 생물체인데 우리 직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년 이후에 여기 오늘 책을 이제 갖고 왔는데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제가 2020년에 제가 발간했습니다. 미생물의 전쟁과 사랑이라는 고등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뭔가 쉽게 풀어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제 제자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미생물 분류를 학문적인 분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측면에서 미생물을 한번 분류해보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쁜 놈, 그다음에 좋은 미생물, 그다음에 이상한 미생물, 착한 미생물. 근데 이제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미생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고 뭔가 좋은 것보다 나쁜 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 2000년 초까지 특히 그 병원성 미생물한테 엄청나게 인류가 당해왔던 거죠. 지금 뭐 코로나에 당했던 이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당했던 것이 이 패스트균이라든가 콜레라 균에서 엄청나게 당했던 거죠. 13세기, 14세기에 가는 패스트균에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되잖아요. 3분의 1이 감염된 게 아니라 죽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엄청나게 이제 이 패스트균에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병원성 미생물에서 인류가 진짜 그들 방비 없이 당해 왔던 그래서 그 미생물 그러면 이제 나쁨부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병원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유럽 애들 특히 이 쥐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그 생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쥐가 그냥 그 안방에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쥐를 통해서 이제 패스트균이 전파되는데 20세기 초에 그 닥터 지바고 소설을 보면요. 그 지바고, 그러니까 유리가 자기 침실을 지가 못 들어오게 막는 그게 2페이지 걸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쥐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쥐하고 살잖아요. 이 마우스하고 살고 있는데. 요즘 뉴욕이 난리던데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네. 걔네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온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우리 그 쥐하고 좀 멀어져 있는데 아마 유럽 애들 사이는 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나쁜 놈이죠. 근데 이 나쁜 미생물을 우리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없습니다. 없앤 얘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또 인류 역사하고 같이 가는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인데, 특히 바로 식품 만드는 미생물, 뭐 우리가 술을 만들고 와인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김치 만들고 하는 것들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장내인데 우리가 인간 세포보다 지금 이제 10배 이상 많은 미생물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미생물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에도 있고 이 공기 중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연구되면서 이제 그 기업들도 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이놈도 이제 이상한 미생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하자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2차 전쟁 중에 그 페니실린에 관한 얘기인데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생물을 우리가 인간이 미생물의 특성을 바꿔서 인간에게 유리한 걸로 바꾸면서 이제 미생물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미생물을 우리는 이제 착한 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착한 미생물을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제가 2권을 갖고 왔는데, 지금 책이 많은데, 혹시 이 불면증 계신 분은 나중에 책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박근수 선생님께 책을 드릴 텐데, 앞에 내용이 좀 약간 지겹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읽으면 굉장히 수면에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지금 생각했던 것은 이 4개 분야를 좀 골고루 다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나쁜 미생물하고 이상한 미생물 위주로 책을 쓰고, 이 좋은 미생물하고 착한 미생물 분야를 전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